반갑습니다. 임태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속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음의 해계철입니다. 자, 우리는 음의 해계철을 보게 되면 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약속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란 건 뭐다? 서로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음이란 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음은 2인간의 거래예요. 두 명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서로 돈을 주고받겠다 약속하는 것을 약속음이라고 해요. 근데 한음은 3명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간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뭐만? 약속음에 대해서만 우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들어서 음은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제품을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으로 받다 했어요. 일단은 제품을 팔면 뭐예요? 판매가 목적인 물건을 팔면 우리는 수익이 창출됐다고 보죠. 수익이 발생 대변의 제품 매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뭐다? 어음이란 걸 받아놨어요. 그래서 약속어음의 서식에 보면 주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누가 한국이 나한테 어음을 끊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요. 언제까지? 만길 3월 31일까지 돈을 주겠다는 걸 만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직업은행명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라?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가세요 라는 거죠. 그걸 직업은행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치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하고 아니면 어떤 걸 처분하고 어음을 받게 되면 나는 이 어음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생기죠. 만길날. 그걸 우리는 무슨 어음이라 한다?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한국 발행 약속은 100만 원이 만기일에 당사 보통에 입금되어 있어요. 자, 만기일날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약속금을 우리은행 범천점에서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무슨 음? 받을음이라는 채권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나는 이 돈을 어디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음의 거래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다? 내가 어음을 받으면 나는 어떻다? 만길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무슨 어음이라 한다?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길이 되면 이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 거래가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음을 이렇게 만길날 서로 주고받으면 깔끔하게 끝이 나는데 우리는 돌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어음거래를 하다 보면 크게 4가지 돌발사항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음의 추심의뢰라는 게 있어요. 추심의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이 어떻게 하겠다. 만길이 되기 전에 은행에 좀 대신 받아주세요. 내가 깜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길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은행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좀 대신 받아주세요. 그걸 우리는 추심의뢰라고 하고요. 어음의 배서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배서라는 건 쓰다는 소리예요. 양도는 넘기는 걸 말하겠죠. 어떻게 한다?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만길이 되기 전에 이 권리를 타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걸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의 특징은 무슨 기능이 있다? 양도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음의 할인이라는 것은 만길이 되기 전에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어떻게 한다? 금융기관에 이걸 매각, 팔아버리는 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 부도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도음이라는 것은 만기일날 내가 직업은행에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직업 거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도라는 것은 뭐다? 자금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음거래를 하다 보면 크게 몇 가지? 크게 이 4가지 돌발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돌발사항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일 날 한국에 제품 100만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으로 받다 했습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나는 수익이 창출되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누가 어음을 받았겠죠. 누가 발행한 거? 한국이. 언제? 3월 31일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의 범천 지점에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거죠. 그럼 난 이 어음에 대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만길날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받을음이란 채권,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엄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추심의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좀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만기를 놓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그래서 뭐다? 엄을 받자 말자 주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은행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은행아, 내가 약속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엄을 네가 좀 대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의뢰하는 걸 추심의뢰라고 해요. 그럼 이때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내가 대신 받아주기는 하는데 우리도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줘라고 하겠죠. 그걸 우리는 추심 수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엄의 권리가 넘어가지는 않죠. 그냥 부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붕괴만 한다? 수수료 지급 붕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심 의뢰란 건 뭐다? 주거래은행에 대신 받아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추심 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붕괴만 하자? 수수료 붕괴만 하는 거죠. 엄의 권리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수수료를 만원을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이 없어지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3월 31일 날 당사 주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약속은 100만 원이 만기일 날 당사 보통 입금되었던 통보를 받다. 자, 은행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3월 1일 날 추심 의뢰한 엄이 만기가 되어서 통장에 입금이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확인하면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때 뭐가 없어진다? 내가 들고 있던 무슨 엄? 받을 엄이라는 채권이 일단은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통장으로 돈을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심의뢰라는 건 뭐다? 내가 들고 있던 엄을 누구? 주거래은행에 대신 좀 받아주세요라고 의뢰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추심의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제품을 100만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으로 받다 했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난 엄을 받아놨죠. 한국이 발행한 엄 언제 만기일이 3월 31일. 그리고 지급은행은 우리은행 범천점에서 지급한대요. 그럼 난 이 엄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생겼겠네요. 그걸 우리는 무슨 엄이라 한다? 받을 엄이라고 해요. 그리고 3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상점에 원재료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한국 발행 약속은 100만 원을 배서 양도하되 있습니다. 자, 배서 양도란 게 뭐냐면 내가 들고 있던 엄을 어떻게 해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이 엄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걸 우리는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양도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재료를 샀으니까 일단은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엄의 권리를 넘겼으니까 채권이 이제 소멸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란 건 뭐라고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내가 들고 있던 엄을 누구한테? 타인한테 권리를 넘기는 걸 뭐라고 부른다? 배서양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3월 1일 한국의 제품을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소음으로 받다 이랬어요. 그럼 일단은 대변의 제품 매출에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엄을 받아놨어요. 한국이 발행한 엄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만기를 받을 권리가 생겼겠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엄이라는 채권의 증가가 되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월 10일 날 당사 주거래은행에서 보유 중인 약소금 100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3만 원을 차감원 잔액은 보통 입금 받다.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엄의 할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엄의 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고 있던 엄을 어떻게 해요? 자금이 부족해서 맞죠? 만기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엄 좀 대신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엄의 할인이라고 해요. 근데 엄의 할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매각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차익거래가 있습니다. 자, 매각거래는 뭐라고요? 매각거래라는 것은 내가 들고 있던 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뗀다?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표님, 우리 사장님, 내가 이 엄을 사주는데요. 우리가 이 엄을 3월 11일에 사면 우리도 언제? 3월 30일 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도. 그래서 뭐다? 한 20일 정도 이자를 좀 주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할인 이자라고 해요. 그걸 할인료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할인료만큼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차익거래는 뭐냐다?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음을 담보로 어떻게 하겠다? 돈을 빌려오는 것을 차익거래라고 해요. 이것도 어음의 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차입이니까 뭐예요? 어음을 파는 게 아니고요. 매각하는 게 아니고 담보로 맡겨두고 받아. 그러니까 담보로 맡겨두고 맞죠?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익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할인율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자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의 개념은 뭐라고요?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어떻게 한다? 만기일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다? 담보로 맡겨두고 대금을 차입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요. 매각거래만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는. 그리고 실무 가시더라도 대부분 매각거래일 겁니다. 뭐 차익거래는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대부분 어떻다?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은행에 이걸 처분을 하는 거죠. 팔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때 떼는 돈을 우리는 뭘 한다? 할인료라고 해요. 그 할인료는 뭐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뭐가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요. 일단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름이라는 채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뭐다? 할인료를 떼고 받았으니까 그 할인료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비용이 되고요. 나머지 잔액은 어떻다? 보통예금에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매각거래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어음을 팔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매각거래고요.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제품을 100만원 매출하고 약속을 받되 있어요. 일단은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고요. 수익이 창출되고요. 어음을 받아놨어요. 차변에 뭐서는 받으름이 됩니다. 그런데 3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사가 주거래은행에 보유 중인 어음을 100만 할인하고 3만원 차감 후 잔액은 보통입금 받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거래라고요? 차익거래라고요. 어음의 할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매각거래가 있고 차익거래가 있어요. 매각거래는 뭐라고요? 은행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때 할인료를 뗀 걸 뭐라고 부른다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는 뭐라고 했어요? 파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은행에 어음을 담보로 맡겨두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차익거래래요. 그러니까 어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된다?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요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음의 할인은 뭐라고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은행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돈을 맡겨두고 어음을 담보로 맡겨두고 돈을 빌려오죠. 그때 우리는 뭘 뗀다고요? 할인이자, 할인료라는 걸 뗍니다. 하지만 매각거래는 뭐가 된다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는 그때 할인율을 우리는 뭐라 합니다? 차입이 됐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제품을 1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으로 받다 했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은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어음을 받아놨어요. 그럼 난 이 어음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생겼죠. 받을 어음이라고 해요. 보유 중인 한국발행 약속은 100만원을 만기일에 직업은행에부터 직업 거절되어 부도 처리하다. 자, 만기일이 되었어요. 한국한테 받았던 어음이. 근데 은행에 뭐예요? 지급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는데 거절이 되었어. 이걸 우리는 부도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일단은 그래서 부도음이란 건 뭐다? 만기일에 어음이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 직업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 시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 아직까지는 부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부도는 파산하고는 틀려요. 부도는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받을 희망이 있다고 봐서 우리는 뭐로 잡아두자? 부도음과 수표라는 채권을 일단 잡아둡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이 음은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대변의 받으름은 이제 못 받게 됐고요. 하지만 부도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받을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때 뭐로 잡아둔다고요? 부도음과 수표라는 채권,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부도음이란 건 뭐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음이 부도가 나면 뭐 손해본 게 아니고 영원히 못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봐서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고요? 부도가 났을 때
부도원과 수표라는 채권으로 잡아둡니다. 자, 이래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돌발사항에 대한 해결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10월 22일자예요. 10월 22일을 보게 되면 먼저 양산기업의 바드럼 2,05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국민은행 보통금 통장에 입금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무슨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바드럼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변에 내가 들고 있던 바드럼이라는 채권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바드럼이라는 채권의 감소 얼마? 2,050만원. 그 다음 이때 수수료가 들어갔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리고 수수료를 떼고 50만원을 차감하고 받았어.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이 되고요. 수수료는 뭐가 된다?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2,050만원 만기에 도래되어 추심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추심이 뭐라고 했죠? 은행에 좀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입금이 되었대요. 그래서 수수료를 떼고 돈이 들어온 거죠. 그때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월 17일이에요. 일제자전거의 바드럼 1,200만원,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입금돼 있어요. 자,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무슨 바드럼이 없어지겠죠. 대변에 바드럼이라는 채권이 1,200만원 없어지고요. 이때 수수료를 차감했어요. 추심 수수료. 추심이 뭐라고 했죠? 좀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걸 추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심료를 떼고 돈을 받아와요.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이 1,197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10일자예요. 영남 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수금 400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어떻게 됐다고 해서 4만을 차감하고 당정 국민은행 보통 입금돼 있어요. 일단은 대변에 내가 들고 있던 무슨 바드럼이 없어지고요. 추심이 뭐라고 했어요? 좀 대신 받아주세요 부탁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수수료를 떼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차변의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10월 12일자로 가보죠. 거래처 태안상해로부터 받은 약속금 100만원이 만기 전에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8,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입금받다. 단 할인음에 대한 건 매각거래로 가정한 데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태안한테 받으려고 들고 있던 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은행에 이걸 매각했어요. 이걸 우리는 음의 할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변에 바드럼이 없어지고요. 이때 할인료를 떼고 들어오죠. 이만큼 38,000원만큼 나는 손해를 보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됩니다. 이걸 뗀 나머지를 뭐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엄의 할인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무슨 거래가 된다? 매각 거래가 됩니다. 금융기관에 갔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을 보게 되면요. 10월 23일자입니다. 거래처 인천상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500이 만기일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은 받고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15만 5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입금받다.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해라 했어요. 그럼 일단은 대변에 바드럼이 없어지고요. 이때 나는 뭘 뗀다? 할인료를 떼고 받아와요. 이 할인료만큼 나는 손해를 본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다 이거예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을 보게 되면 10월 1일자예요. 자, 10월 1일
미란 상사의 예상 매입금 100만을 지급하기 위해 포항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70만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일단은 대변의 받으름이 없어지고요. 내가 들고 있던 무슨 7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그리고 차변에 예상 매입금이 없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예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포항으로부터 들고 있던 무슨 받으름 배에서 양도인 거죠. 배서 양도가 뭐예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름이 없어지고요. 나머지 잔액은 뭐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30이 됩니다.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제1문구에서 아동용 문구를 50만을 매입하고 대금은 산미 상사 발행 약속으로 배서 양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양도를 했네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이 대변에 받으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 50만을 매입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산미상사한테 받아놨던 어음을 양도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으름이라는 채권 자산이 감소합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을 보게 되면요. 9월 1일자입니다. 9월 2일 보라 상사의 예상 매입금 150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박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을 배서 양도하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양도를 했죠. 그래서 차변에 예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요.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유 중인 약소금을 양도를 했어요. 이걸 우리는 배서 양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름이란 채권이 없어집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6일을 보게 되면요. 3명 상사의 예상 매입금 300을 결제하기 위하여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유 중인 동진 상사 발행 약소금 200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어선음 이렇게 받으름을 양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끊어줬어요. 그럼 분기를 하면 차변의 예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내가 들고 있던 어음을 양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름이란 채권이 감소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내가 직접 어음을 끊어줬어요. 그럼 난 이 어음에 대해서 만기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어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월 16일 아산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40만원을 주거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입금 받다. 차익거래. 자, 이번에는 무슨 거래예요? 어음의 할인 중에 차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거래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단기 차익금이 되고요. 이때 할인료는 뭐가 된다? 이자 비용이 되고요. 나머지 돈은 뭐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뭐예요? 8월 16일은 어음의 할인 중에서도 차익거래가 됩니다. 은행에 어음을 담보로 뭐 한 거예요? 돈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어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금이 되고요. 돈 빌리고 이자 준 거니까 뭐가 돼요?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거는 어음의 차익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회계는 어떻게 된다? 크게 돌발 사항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 우리 어음의 뭐가 있다? 추심 의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음의 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발성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대손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손의 회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